로션은 보통 이제 뭐 아토베리어라고 해서 많이 아시죠? 이거는 애들도 바를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인 환자분들도 많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이제 뭐든지 좀 짜서 쓰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쿠션이나 퍼프, 뭐 이렇게 팩트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손 원장님은 피부도 좋고 동안이신데 비결이 뭔가요? 화장품은 어떤 걸 사용하세요? 요즘 워낙 이제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제품의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 뭐 라떼는 뭐 로드샵이 엄청 정말 유행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이제 로드샵을 좀 넘어서 가지고 뭐 올리브 영이니 뭐 약간 세포라니 이런 다양한 매장부터 뭐 각종 뭐 온라인의 화장품 브랜드들까지 너무 다양한 그런 선택지에 정말 혼란스러우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가 혹시 좀 별로라면 저처럼 한번 화장품을 써보세요. 물론 이제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이 중요하군요. 원장님은 혹시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제 피부도 약간 말하자면 수분 부족 지성, 뭐 수부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바우만 스킨 타입에서 ORPT 타입입니다. 바우만 스킨 타입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약간 지성이면서도 그래도 저항성이 있고 색소가 있는 좀 탱탱한 피부에 속하는데요. 주름과 외부 자극에는 좀 강한 편인데 약간 번들거리고 조금은 좀 칙칙하고 어두운 피부 톤을 지닌 타입입니다. 착색도 좀 있고 색소 병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좀 많아요. 평소에 관리하기가 좀 쉬운 그런 약간 메추리알 같은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피부 타입에서는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좀 필수입니다. 민감하지 않은 피부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백이나 뭐 톤업 필링 그리고 스케일링 등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하면 좋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관리하기 좋은 피부 타입이라고 하시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원장님께서 바르는 화장품 종류나 루틴 케어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우선 아침 루틴 케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도 아침엔 너무 바쁩니다. 사실 화장을 제대로 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병원에 도착해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폼 클렌저로 세안을 하는데 뭐 저는 폼 클렌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품을 내는 클렌저를 쓰기도 하고 전 유분이 많아서 엔자임 파우더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우더로 거품을 많이 내서 세안을 한 다음에 로션을 또 바르고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이제 뭐 비비크림이나 뭐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바릅니다. 저는 보통 이제 뭐든지 좀 짜서 쓰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도 짜서 쓰는 제형을 쓰고 절대 뭐 팩트나 우리 쿠션 같은 그런 도구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구를 쓰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아침에 그냥 귀찮아서 그러신 건 아닌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좀 세척을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특히 쿠션은 이제 얼굴에 묻었던 다른 뭐 세균이나 먼지, 뭐 분비물 등이 다시 쿠션 속에 약간 갇혀 있다가 또다시 제 얼굴에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전에 뭐 유튜브에서 모델 한혜진 님이 세척하지 않은 그 브러쉬를 또 화장할 때 사용을 하면 마치 좀 입었던 속옷을 빨지 않고 다시 입는 것 같다는 그런 찝찝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딱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뭐 마찰이나 자극을 더하는 격이라서 가급적이면 손으로 두드리듯이 도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토너나 스킨 같은 거 사용 안 하시고 로션만 바르시네요. 토너 스킨은 사용 안 하시나요? 가끔 건조할 때는 이제 세안 후에 로션을 도포하기 전에 뭐 미스트나 토너를 또 발라주고 그 위에 로션으로 마무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좀 사용하는 그런 미스트나 토너가 이제 너무 물성이 좀 물에 가까운 제품들은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약간은 좀 꾸덕거림이 느껴지는 제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미스트로 나오는 제형보다는 뭔가 이제 스킨이나
토너 같은 거를 이렇게 미스트처럼 뿌릴 수 있는 공병에 덜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약간 꾸덕거림이 느껴지는 제형이 오히려 수분감만 많은 제품들보다는 건조함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너무 수분감만 많은 제품들은 오히려 피부를 좀 건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또 로션이나 크림은 아무래도 좀 피부과에서 판매하거나 사용을 하는 그런 수분감 많은 제품들을 주로 쓰는데요. 좀 아이들과 또 가족들이 함께 써도 되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 어디 있는지 막 찾지 않아도 바로바로 또 저도 쓰고 남편도 쓰고 바로바로 애들도 발라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녁에 퇴근 후 루틴도 말씀해 주세요. 저녁 퇴근 후에 이제 루틴 케어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평소에는 화장을 그렇게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클렌징은 보통 그냥 1차 세안으로만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화장을 두껍게 한 날에는 이중 세안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습을 이제 뭐 로션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로션을 바르기 전에 뭐 시카 성분으로 알려진 뭐 병풀 추출물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줄렌 성분이라든지 그런 성분들이 좀 함유된 앰플을 바르기도 하고요. 뭐 안 바를 때도 있고요. 그래서 로션하고 크림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고 뭐 레티놀이 들어간 성분, 우리가 레티놀이 뭐 항노화 이런 데 좋잖아요. 그래서 탄력이나 이제 잡티 개선을 위한 항노화 크림을 발라줍니다. 저녁에는 뭐 바르는 게 여러 가지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레티놀 같은 경우는 저도 들어봤는데 이런 레티놀 연고는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혹시 사용하는 순서나 방법에 주의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빈도와 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약간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 피부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쉽게 붉어지고 또 따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량으로도 조금 자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매일 바르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정말 이제 면봉의 끝에 헤드에 거의 뭐 쌀알 정도의 크기로 소량만 얇게 보습제 위에 도포를 해보시고 처음에 사용을 해보실 때에는 매일매일 도포를 해보기보다는 일단은 이틀에 한 번 정도 좀 사용을 해보시다가 내 피부에 좀 잘 맞고 괜찮네? 하면 점차 좀 빈도를 매일매일로 바꾸시던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무리해서 바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밤에 레티놀을 바를 때는 보습제를 먼저 무조건 바르고 레티놀 성분의 항노화 크림을 바르는 게 이게 순서가 맞는 건가요? 순서도 좀 헷갈리는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기능성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뭔가 연고를 바를 때에도 로션 먼저 발라야 돼요, 연고 먼저 발라야 돼요, 아니면 이런 항노화 크림 먼저 발라야 돼요, 크림 먼저 발라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레티놀 세럼이나 크림을 먼저 바르고 보습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아무래도 피부가 좀 민감하고 예민한 날에는 보습제를 먼저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피부가 좀 튼튼하고 상태도 좋고 오히려 뭐 레티놀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은 그런 날에는 레티놀을 먼저 도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놀을 먼저 발라준 다음에 보습제로 밀봉 효과처럼 이렇게 이불 덮듯이 로션이나 크림으로 덮어주게 되면 오히려 그 성분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 흡수율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순서가 꼭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자기 전에 나이트 크림 같은 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어떤가요?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사실 자는 동안 수면 중에는 수분 손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습진이나 뭐 건선, 아토피 등 이런 관련된 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전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피부의 장벽 투과율이 높아지는 시기가 바로 밤중입니다. 피부 장벽의 투과율이 높아지게 되면 보습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로션, 크림까지 잘 발라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나이트 크림도 더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제 세포의 증식, 세포가 이제 점점 재생되고 하는 것 역시 낮에 이제 정오보다는 밤에 30배, 30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스킨케어 시에도 뭐 피부 세포의 회복과 그런 재생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뭐 AHA 아하 성분이나 뭐 예를 들면 뭐 글라이콜릭 애시드라고 알려지는 과일산 성분의 화장품이라든지 뭐 레티노이드 성분의 화장품을 이제 추가해 주게 되면 노화 방지뿐만이 아니라 거친 피부 결을 개선하는 데에도 더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처럼 따라만 하면은 금방 피부 미인 동안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이신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드리는 방법이고요. 저와는 조금 다른 피부 타입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남편은 피부가 좀 예민하고 또 민감해서 특정 성분에 쉽게 붉어지거나 약간 알레르기 반응처럼 이게 오돌토돌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바우만 스킨 타입을 예로 들자면 DSPT 타입입니다. DSPT 타입은 좀 슬프게도 피부가 그렇게 엄청 좋았던 적은 없는, 그렇지만 끝까지 좀 탄력을 잃지는 않는 편이라서 개선의 여지는 좀 있는 그런 피부 타입입니다. 부분적으로 좀 염증이 있거나 가려움증이 있기도 하고 결국에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한 타입 중에 하나인데요. 반드시 민감성 제품을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정말 남자분들도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시고 제품도 정말 다양해진 반면에 어떤 걸 골라서 사용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기능성 선폰이 함유되지 않은 크림 단 한 가지만 도포하셔도 무방하십니다. 핵심 성분들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습 크림 하나만 쓰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제 남편과 유사한 타입의 피부 타입이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스킨이나 토너에 가까운 타입의 그런 로션을 바르면 좀 건조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고 얼굴이 더 붉어지거나 약간 좀 까끌까끌, 좀 까슬까슬한 그런 선인장 느낌의 피부가 될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로션이나 크림을 잘 선택해서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여드름이 있거나 트러블이 올라오는 날에는 괜히 로션이나 크림을 바르면 더 염증이나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특히 제 남편도 그렇고 또 남자 환자분들 중에서도 오히려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여드름이 올라오면 아예 아무것도 안 바르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붉은기가 더 올라오고 각질이 또 심해지면서 트러블이 더 악화됩니다. 결국 각질이 생기면 모공을 막으면서 트러블이나 염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일수록 로션 또는 크림이 필수적입니다. 오히려 보습이 잘 이루어져야지 각질이 덜 발생하게 되고 또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트러블과 여드름과 같은 그런 염증이 진정이 되고 또 손상된 피부가 재생이 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장품 유목민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요즘 정말 화장품 선택에 있어서는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화장품은 과하게 쓰면 쓸수록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화장품에는 좋은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향료, 방부제, 각종 화학 성분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있는데 너무 많은 제품을 사용하면 이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누적이 되기도 하겠죠. 물, 오일, 유화제 등등등 이제 과도하게 쌓이면 피부 장벽이 오히려 깨지고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트러블이나 여드름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빨리 좀 조급한 마음에 피부를 빨리빨리 좋아지게 하고 싶어서 기능성 화장품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하거나 또 새로운 화장품으로 빨리빨리 갈아타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최근에는 또 다양한 뷰티 디바이스라든지 또 토너 패드나 클렌징 티슈 같은 다양한 그런 도구 형태의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국 나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나의 피부 타입에 적절한 제품의 선택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잘 모르거나 헷갈릴 때에는 오히려 기본 보습에 충실해 주시고 화장품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물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찾아가 보셔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 루틴 케어 제품들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먼저 클렌징. 저는 유분이 많은 타입이어서 엔자임 파우더, 가루로 된 제품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서도 사용을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엔자임 파우더 생각보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루인데 물에 개면 거품이 되면서 폼 클렌징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 쓰셔도 되고 만약에 이런 제품이 너무 좀 오히려 건조해지면서 당기는 것 같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발라주는 게 저는 바로 이제 로션을 바르는데 로션은 보통 이제 아토베리어라고 해서 많이 아시죠? 이거는 애들도 바를 수 있고 아토피, 피부염인 환자분들도 많이 바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를 좀 선호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중간에 로션이나 이제 크림만으로 보습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할 때는 아까 이제 소개드린 것처럼 미스트처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근데 미스트도 그냥 물로 된 그런 성분들보다는 아예 이렇게 스킨이나 토너의 형태로 나오는 약간은 꾸덕꾸덕한 제품을 이런 미스트 통에 덜어가지고 쓰면 그냥 미스트를 쓸 때보다 금방 증발되는 느낌이 덜하고 오히려 보습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랑은 다르게 밤에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저는 이런 앰플도 같이 발라주는데요. 주로 이제 아줄렌이라고 해가지고 좀 피부 재생이나 뭐 진정, 사실 저도 좀 유분이 많아서 트러블이 좀 올라오는 날들이 많은데 그런 약간 스파 케어를 할 때도 좋고 좀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데 좋아서 사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대용량이 있고 집에서 쓰는 조그마한 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외출할 때는 당연히 선크림. 이제 선크림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무기자차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제 무기자차 같은 경우에는 징크라든지 뭐 우리 티타늄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배탁 현상이 생기기는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뽀얗게 표현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오히려 선크림 발랐을 때 약간 뽀샤시한 그런 필터 효과 나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뭐 쿠션이나 퍼프 뭐 이렇게 팩트 이런 거 잘 안 쓰고요. 그냥 짜서 손으로 두드리듯이 발라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건 진짜 제가 로드샵 시절부터 좋아하는 에뛰드입니다. 에뛰드 소녀 감성인데 에뛰드 아모레퍼시픽 워낙 큰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라서 또 민감하지도 않고 누구나 써도 사실 문제 별로 안 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선호해요. 그래서 도구를 안 쓰고 손으로 두드리듯이 발라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레티놀 성분인데 요거는 이제 아까 라이트 케어 할 때 자기 전에 바르는 거라서 이렇게 아토베리아 크림을 바르고 얘를 바르던지 아니면 얘를 바르고 크림을 바르던지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뭐 이온자임, 뭐 미백 관리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그 이온자임 관리할 때도 쓰는 제품이에요. 요거 집에서 가져와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이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이었습니다.